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시 18분입니다. 주식은 잘 모르겠고 투자를 안 하자니 뒤처진 것 같다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많이 권하는 게 바로 ETF 투자일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국내 상장 주스 펀드 ETF가 국민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어느새 200조 시대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ETF도 손실이 나는 상품 인 만큼 제대로 알고 투자해야 손해를 보지 않겠죠. 오늘 ETF 투자법 최고의 전문가 모시고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 디지털 플랫폼 본부의 이승원 본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승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200조 원에 육박한다면서요, ETF 시장이? 네, 오늘 아침에 또 이제 라디오 방송에 있어도 확인해 보니까 네. 오늘 어제까지 해서 197조에 네. 989개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고요. 예. 상당히 많이 성장이 됐습니다. 이게 네. 22년 말만 하더라도 한 80조 원이었는데 지금 한 2년 6개월 지났는데 한 2배 이상 성장이 됐고 뭐 네. 작년에만도 한 130개 가량 상장이 됐기 때문에 네. ETF에 대한 투자 상품으로서 수단으로서 많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발 빠르고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네. ETF 가입해서 또 수익을 올리는 분들도 계실 테고 네네. 매일 들어도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오늘 좀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ETF 하면 상장지수 펀드인데 뭐 줄임말인지 어떻게 하는 건지 기본적인 컨셉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 네. 뭐 ETF라는 말은 이제 영어로 약자로 되어 있어서 네. Exchange Traded Fund라고 하는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 옛날에 이제 펀드가 있었잖아요. 주식을 담는 펀드도 있고 채권을 담는 펀드도 있고. 근데 이거를 주식 이제 거래소 개장 시간 주식과 같이 네. 9시부터 3시 30분 정도까지 이제 장 마감이 되는데 그때 이렇게 뭉쳐져 있는 여러 가지 주식이 담겨져 있는 또는 채권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이런 것들을 그 개장 시간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주식과 펀드를 합쳐 놓은 것이 ETF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주식은 한 종목 투자를 하시는 건데 ETF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10종목은 있어야 됩니다. 네. 뭐 이렇게 2개 합쳐놓고 3개 합쳐놓고 할 수는 없고 네. 저희가 뭐 탑3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초 자산 자체가 네. 10개 정도 돼야 된다.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제 ETF라고 하는 게 기초 지수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쉽게 뭐 조선 탑 10, 뭐 네. 이렇게 또는 조선 탑 3 이렇게 네. 만들어 놓은 거는 조선과 관련된 뭐 국내 주식의 뭐 이제 큰 탑 3 플러스 뭐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는 어떤 지수를 만들어 놓고 네. 지수 추종하는 거죠. 네. 여기에 맞는 주식들을 담아 놓고 요거를 개장 시간에 맞춰 이제 그 시장이 열려 있는 시간에 맞춰서 주식처럼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금융투자 상품이다. 이게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쉽게 투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거래 네네. 편리성도 있고요. 네. 지금 아까 우리나라에 몇 개가 지금 ETF가 상장돼 있다고 그러셨죠? 989개입니다. 어제까지. 989개 거의 1000개 가깝네요. 1000개 가깝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상당히 많이 커지기도 했고요. 네. 이제 미국 시장은 사실 금융으로 따지면 더 큰 시장인데 거기에는 이제 4000개 정도가 상장이 되어 그렇군요. 있고요. 네. 저희도 이게 계속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자분들께서 좀 이제 쉽게 접근을 하시다 보니까 네. 처음에는 ETF가 뭐지라고만 생각하셨을 때가 불과 몇 년 안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네. 요즘은 퇴직연금이라든가 연금 시장 뭐 또 개인적으로 투자하실 때 네. ETF를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실 주식 그러면 옆 사람이 사서 이렇게 따라 살 때도 있고 조선이 좋다는데 또는 뭐 AI가 요즘 좋다는데 근데 무슨 주식인지는 모르시지만 네. 사실 그런 감은 있으시잖아요. 진짜 뭐 예전에 저희가 뭐 핸드폰이 나왔을 때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처럼 앞으로 AI 세상인데 이쪽으로 투자를 해서 한 10년 정도를 투자를 할 수 있겠다. 이런 감들은 사실 혁신, 투자자분들은 성장주 뭐 이런 거 흐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느 주식인지를 이제 가끔 선택하시지 못할 때가 있죠. 네, 그리고 네. 너무 또 한 종목에 하시다 보면은 사실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그 주식이 맞다면 괜찮지만 네.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을 조금 분산도 되고 그리고 네. 기준 아까 제가 그 기초지수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게
조금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어요. 네,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다는 건 뭐 매출도 얼마 이상이고 시가총액도 얼마 이상이고 네. 뭐 이익도 얼마가 나야 되고 그런 거 10개를 묶어놓자라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필터링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제가 어느 트렌드는 쫓아가서 투자 여기 하고 싶은데 네. 주식은 잘 모르겠다라고 네. 하시면 사실 네. ETF를 통해서 쉽게 좀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단일 종목 같은 경우에 투자할 때 리스크가 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 네네네. 예, 실시간 매매도 가능하고, 또 그렇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좀 할 수 있을 수도 그럼요. 있고. 예, 통상 예. 상장될 때 이제 10,000원으로 상장, 여러 개 종목들을 묶어 놓더라도 네. 합쳐놔서 10,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맞춰놓기 때문에 작은 종목으로 투자를 생활화 조금 할 수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요즘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는데 뭐 담배 술 값으로 좀 뭐 매일 아껴서, 네. 아껴서 뭐 네. 10,000원, 20,000원 매일매일 좀 투자해 보면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넣는다, 뭐 이런 그런 분들도 것들도 계시더라고요. 좀 많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하지 않았던 사람도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하더라고요. 네, 뭐 유일함이라고 하기에 저는 그러니까 뭐 워낙 ETF 주식이라는 게 종사자지만, 네, 어려우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미국 주식을 직접 하시는 분도 있지만 네. 어떤 미국 뭐 S&P 500, 뭐 나스닥 100 이렇게 좀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투자 수단 방법이라고 좀 설명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보니까 이제 근데 아까 900 몇 개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많으니 우리나라에 예, 그 중에서 뭘 들어가야 될지도 이제 고민일 거 네네네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트렌드가 있으면 네. 그 섹터를 좀 모아놓은 그런 걸 이제 테마형 ETF라고. 테마형이라고 하죠. 예, 예, 그게 좀 테마형 관심이 ETF. 많은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요즘 이제 세상이 좀 빨리 변하죠. 예전보다는 빨리 변한다는 건 이제 모든 투자자분들 다 알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 아까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아요. 사실 테마 주식은 아니잖아요. 이게 테마형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네. 말씀드린 어떤 형태의 기초 지수를 어떤 주제로 묶어놓은 거죠. 그 묶어놓은 걸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테마형 ETF 같은 경우는 내가 어느 테마에, 어느 분야에, 어느 현재 트렌드에 맞는 거에 투자할 수 있는다 가만 결정이 된다면 그런 쪽의 주식들을 묶어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AI라든가 또는 네. 이제 국내 증시에서는 최근에 또 뭐 트럼프 이후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한국 조선이 좋다 그래서 조선이라든가 또는 또 조선 중에서도 예전에 이렇게 좀 묶어놨었잖아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ETF를 만들 때 네. 이런 주식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구나 해서 저희가 사실 그런 것들을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좀 묶어놓은 게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저희들은 계속 그렇게 혁신 성장과 관련된 테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에 한번 이거 하나를 만들려면 얼마나 걸려요? 보통 이제 고민은 많이 하죠. 그래서 네. 이제 후행적인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AI라는 말은 사실 이제 작년 그 전에부터 나왔는데 요즘 이제 AI 관련된 ETF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실 시간적인 랭이 좀 걸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AI라는 테마를 가지고 얼마의 또 어떤 주식으로 얼마의 비중으로 요 지수를 만들어 놓고 상품을 만들자는 고민이 되기 때문에 네. 통상적으로 상품을 만들겠다 결정하고 네. 이제 거래소까지 또 상장을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뭐 3개월에서 6개월 그 상장은 정도. 일반 주식 단일 종목 상장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한 거죠? 아닌가요? 잘 몰라서. 그렇죠. 뭐 결과적으로 거래소에서 상장시키는 네. 거야 거래소의 이제 업무이시기 네. 때문에 네. 그건 한데 아무래도 이제 회사 하나 상장하는 절차보다는 네. 저희 이제 펀드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네. 상장하는 거 자체는 네. 기준 자체는 좀 다르고 예. 좀 용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수 ETF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제 미국 대표 지수 추종 ETF들에도 관심 갖는 분들이 많던데 네. 실제로도 많이 가입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가입이 가장 많으세요. 가장 많아요? 가장 아. 많습니다. 사실 24년 뭐 얼마 전에 언론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퇴직연금 계좌 5대 증권사에서 가장 매수를 많이 한 것은 S&P 500이랑 나스닥 100이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뭐 1년 기준으로 그 증권사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 한 10%? 10%가 좀 넘는 넘었나요? 것 같아요. 예, 넘는 것 같고 네. 뭐 저희 회사 상품만 하더라도 저희 회사 상품만 봤으니까 그랬을 때는 두 S&P 500이나 나스닥 100만 하더라도 저희 네. 그 2조가 넘었습니다. 퇴직연금에서로 퇴직연금에서로
투자에서 가입하신 것만 하더라도 네. 워런 버핏 때문이신 것 같아요. 사실 제 생각은 이제 뭐 제가 예전에도 왜 ETF를 투자하냐, 네. 워런 버핏의 어떤 그 유언 중에 하나가 뭐 이제 나중에 이제 유언이 아니고 조언이겠죠. 유언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니 워렌 버핏은 아직 생존. 아 만약에 내가 죽는다. 이런 유언. 아니, 실제 네. 뭐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되면 이제 90%는 S&P 500에 투자하고 10%는 채권에 미국 국채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라고 뭐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유인즉 사실 S&P 500 자체도 아까 얘기한 지수입니다. 네. 그래서 500이라는 게 그냥 미국에 내가 투자하고 그냥 계속 500 종목 제일 위에 거부터 이렇게 하나보다 하는데 네. 사실 그 S&P 500도 기준이 있어요. 최근에는 S&P 500에 코인베이스라는 어떤 주식이 들어오고 다른 종목이 빠져나갔죠. 예. 근데 이 빠지고 들어갈 때에는 그 어떤 지금의 어떤 시장 상황과 그 기업의 가치들이 같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결과적으로는 시대가 바뀌고 어느 주식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가 있지만 그 지수에서 편입 또는 편출입이 되기 때문에 네. 자동적으로 좋은 기업들의 결국은 500개를 묶어놓은 거고, 네. 예, 그래서 그런 걸 하지 않았나. 그래서 네. 사실 지금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에는 미국이다. 사람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그 중에서도 가장 우려한 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면 S&P 500, 그거보다 네. 조금 더 혁신적인 기술주에 투자하시겠다라고 했을 땐 나스닥 100 이렇게 네. 조금 구분해서 투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타이거란 이름 들어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타이거요. 예, 네. 제가 앞에 타이거 들어간 게 수익률이 높지 않았습니까? 어땠나요? 그게 이제 회사입니다. 네. 제가 이제 사실 뭐 소속이 미래에셋에 있기 때문에 이제 타이거란 브랜드가 있는 거고, 네. 뭐 이제 다른 운용사들은 뭐 에이스, 뭐 이제 뭐 코덱스, 기타 등등. 네. 그건 이제 회사의 브랜드인 거고요. 네. 이제 저희 쪽에서는 이제 혁신 성장과 관련된 것들을 조금 더 많이 좀 냈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말씀 주신 것 예. 같습니다. 그 월급처럼 배당을 받는 월 배당 ETF도 있죠. 예, 요즘 네. 월 분배. 사실 정확한 표현은 이제 주식은 배당이고 네. ETF는 분배라고 분배. 표현을 하는 건데 네. 사실 같은 말이죠. 같은 그렇죠. 말인데 최근에는 이제 원래대로는 저희가 이제 분기마다 분배를 했었던 거를 네. 매월 몇 프로씩 이제 좀 분배를 하겠다. 그러니까 배당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월 분배 상품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 왜 이게 인기가 많았냐라는 생각을 하면 네. 예전에 이제 저축의 개념으로 많은 투자를 하시다가 이제는 실제적인 현금 흐름까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투자자분들이 이거 현명해지셨다. 그래서 여러 상품들을 이제 진짜 보고 판단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월분배 상품이 그래서 작년에 사실 인기가 가장 많았던 상품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조금 있긴 하고. 예. 어떤 부분이요? 예를 들면 사실 분배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10,000원짜리 ETF를 만들어냈으면 분배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식으로 따지자면 배당을 받은 걸 분배해 드려야 되는 거고 채권 이자가 있을 거고 뭐 리츠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뭐 임대 수익 같은 것들을 이제 분배해 드리는 건데 과도한 월 분배 상품을 조금 주의하실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조금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는 뭐 커버드 콜이라는 것도 좀 있었죠. 이게 뭐냐면 콜옵션 매도를 하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초 자산을 특정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네. 그걸 이제 팔면서 프리미엄이 생기죠. 네. 사실 그거는 길게 보면은 미래에 이 지수가 이만큼 오를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 가치를 지금 좀 프리미엄을 받고 파는 것인데 제가 국내 증시가 지금 뭐 좋아지고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은 과도한 부분들 예를 들어 월 15 이제 연 15%를 배당하겠다라는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15%가 이 증시가 올라야지 사실 그만큼의 어떤 기대 가치를 지금 이제 월 분배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재원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과적으로 15%를 약속하고 월 15%를 이렇게 이제 나눠서 분배를 드릴 때 증시가 빠진다거나 또는 이제 기초자산이죠. 그러니까 10,000원이 5,000원이 됐을 때 15%는 또 다른 얘기잖아요. 10,000원이었을 때 15%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하고 정확히 보셔야 되는 상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보다 쉽대더니 쉬운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많으면은 고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저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적절한 분배라는 거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
배당도 네. 있고 뭐 코리아 배당 이런 ETF들도 있는데 여기서 보통 배당하는 게 보통 5% 정도 한국 기준으로 따지면 24년도에 그 정도 배당을 했습니다. 네. 그런 지수들의 그럼 5% 정도가 내가 지금 생각하는 투자의 관점에서는 이걸 찾겠다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건데 저기는 15%야 저거는 17%야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국내뿐 아니라 이제 해외 ETF 선호하는 분들도 많은데 해외 ETF에 투자하는 거는 뭐 크게 두 가지로 나누나요? 방식이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국내 한국에 상장된 네. 해외 이제 투자 ETF들이 예. 있고요. 아니면 아까 해외 말씀드렸는데 ETF 해외 직접. 미국 시장 예. 아까 뭐 4천 개 ETF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 시장에 직접 투자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이거 보통 역외냐 역내냐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국내 상장 ETF가 있고 네. 해외 상장 ETF가 있는 겁니다. 네. 차이는 조금 있죠 둘 사이에. 어떻게 해요? 일단 국내 상장은 시장을 보고 저희가 아침에 9시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는 게 있고 해외 네. 상장은 실제 그 시장이 열려 있는 시간에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사실 가장 둘 사이의 차이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세금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금. 이게 해외 투자라고 하면 보통은 저희가 이제 어떤 샀다가 팔고 이익이 나면 15.4% 이제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는 네.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해외에 상장된 거는 국내가 15.4%, 15.4%. 네. 해외 거는 네, 22%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네. 내게 되어 있는데 네. 이렇게만 보면 큰 차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국내가 조금 더 적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꼭 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거는 저희가 지금 5월이니까 한참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부분들이 국내게 될 것 같고요. 해외 거는 22% 세율이 당일. 높지만 손익통상 잃은 것과 얻은 것을 더해서 예. 22%를 내는 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최근에 사실 어느 게 더 유리한지는 모르죠. 왜냐하면 투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또 종합소득과세 따로 또 세금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따져야 최근에는 될 게 많네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절세 계좌, 연금 계좌 이런 네. 것들을 이용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에서 그래서 계속 꾸준히 그거 네, 그 해드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 있습니다. 저도 네. 잘 듣고 근데 있습니다. 환율 변동에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ETF 투자할 때 관련돼 있는 상품들은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환 관련 거 많이 이제 다뤄주시고 얘기도 해주시는 거 저도 네. 뭐 잘 듣고 있습니다만 또 환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내에 상장된 S&P 500을 샀으면 그거는 환율 제가 달러 자산도 같이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달러가 떨어지게 되면 제 자산의 가치도 떨어지는 거고요. 환율이 뭐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 주식의 변동 말고도 환율에서의 어떤 그게 폭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선택을 항상 하셔야 되는 거지만 해치 그러니까 ETF 이름 끝에 H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네, 해치가 네. 있는데 네. 환율을 나는 지금 고정시켜 놓고 싶다. 떨어지는 거는 것 같다라고 네. 하셨을 때는 이런 해치 환위험을 제거한 상품들이 제거한 바로 ETF가 또 H 들어간 거. H가 들어간 게 네.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상장 폐지되는 ETF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상장 폐지인데 요거는 조금 주식이랑 다르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장 폐지된다 그러면 사실 보통 주식은 적립 매매를 하고 아이고.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파는 분과 사는 분 사이에 막 큰 변동폭을 갖는 며칠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ETF는 하나의 주식을 이렇게 담아 놓은 거기 때문에 보통 50억 기준입니다. 사실 인기 없는 ETF가 상장 폐지가 돼요. 그게 이제 뭐 자금 흐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상장 폐지가 된다고 했을 땐 해서. 그냥 파셔도 되고 네. 아니면 그 마지막에 환매 이제 결과적으로 상장 폐지가 될 때 해당 가치만큼 아까 네. 10,000원의 가치가 있었으면 네. 사실 그 안에 주식들은 상장 폐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만큼 그대로 드리기 일반 때문에 주식 폐지 예, 단일 종목 그거랑은 폐지되는 거하고는 다르다. 네, 좀 다릅니다. 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네네네. 소개하기는 어렵고 네. 어쨌든 지금 시장 흐름에 따라 ETF가 이제 수익률이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올해 이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었죠. 아니었고 예, 관세라는 이슈로 지금까지 계속 그럼 앞으로는 또 나오기 어떨지도 모르겠고 예, 예. 또 월배당 ETF도 아까 좀 조심해야 된다고 뭐 하셨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주의해야 될지 네네네. 어떤 눈을 가지고 골라야 될지 사실 뭐 말씀해 주세요. 네.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2달 전의 상황, 그때 전망을 여러 이제 전문 기관들이 낸 것과 또 지금 또 다릅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뭐 관세가 주말 사이에 이후에 뭐 50% 한다고 했다가 어제는 또 괜찮다고 갑자기 했다 이렇게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정리가 좀 된다라고 하면 미국 투자에 대해서는 아까 지금 현명하게 투자하고 계신 것 같아요. 퇴직연금 항상 이제 현금이 있는 부분들을 내가 원하는 부분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다만 이걸 너무 이제 어차피 ETF는 국내 그러니까 기본적인 주식보다는 리스크가 좀 줄어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지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지만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근거 있는 투자가 딱 답인 것 같아요. 이유 없는 투자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네. 미국이든 뭐 최근에 또 차이나에 대해서도 뭐 휴머노이드, 뭐 AI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당 종목들을 보고 최소한 어떤 산업에 대한 흐름들을 조금 뭐 이제 경제쇼를 들으면서 한 것에 대해서 좀 투자하신다면 네.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품을 운영하고 판매하고 이런 입장이 아니라 네, 네. 지인이고 가까운 사람한테 네. 추천을 하신다면 한다면 ETF는 꼭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얘를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사실 여기 종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네. 실질적으로 크게 보면 제 은퇴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거나 과거 뭐 어떤 자금을 목돈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ETF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금리형 상품도 있고 네. 채권형도 있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조금 더 쉽게 느껴지신 걸 가지고 현명하게 생각하신 걸 그대로 투자하시면 분명히 이거는 나쁘게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는. 근데 이제 너무 또 이제 사실 ETF 중에 2배, 뭐 해외에는 3배 뭐 네.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네. 주의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서 네. 자산운용 디지털 플랫폼 본부의 이승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